오늘 수업은 9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9시 반에. 9시 반에 마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손을까요? 쓴 사람이 손을까요? 안 쓴 사람이 손을까요?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손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써도 안 써도 자율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왜 쓰기로 결정을 했냐면 혹시나 제가 숙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제가 접촉을 했을지 밖에서 접촉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옮기면 그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1년 걸고 지금 시험 하루 보는 거니까 벗어서 자기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면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온전히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썼거나 벗었거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자료 해석이랑도 싸우고 그 옆에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사람과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에는 딱 처방이 딱 하나가 있죠. 뭐 하면 됩니까? 귀마개 쓰세요. 귀마개.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안 썼다고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안 썼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하면 헛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코로나가 안 걸렸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마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귀마개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근데 시험장에서 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명이 들려요.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 계속 신기한데? 이러면서 뺐다가 꽂았다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모 때 하든지 독서실에서 하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하든지 해보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스크 여부는 자율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남의 착용 여부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귀마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해 볼게요. 13번까지 잠깐만 12번까지 했죠. 13번 펴주세요. 13번. 자, 2021년 여전히 2021년 문제입니다. 다음은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가 합계 역할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연도도 한번 쓱 확인해 주시고 기억. 보유세는 2017년이 2015년에 1.8배 이상이다. 자, 앞에 보세요. 보유세는 2017년이 2015년에 1.8배 이상이다. 자, 1.8을 근소하게 설정한 수겠죠, 그죠? 출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할 텐데, 자, 보세요. 그냥 그 원형을 보자고요, 원형. 이 숫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면.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를 어딘가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어딘가의 숫자를 무슨 수로 만들기로 했어요? 완전수로 만들기로 했죠. 그러면 그 숫자가 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 이거잖아요, 그죠? 5천에 1.8배 얼마입니까? 9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196하고 30에 1.8배 비교하면 당연히 업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숫자는 아무리 바뀌어도 묻는 건 똑같다고요. 어떤 수치를 주면 활용한다가 1번. 그 활용을 한다는 건 어림산을 한다는 뜻인데 그 어림산을 하는 항목을 완전수로 만드는 게 2번이에요. 이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배는 뭐 곱하기 뭘로 해야 되고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다 동일한 거구나. 완전수 어림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맞아요. 3번, 5번 지울게요. 님. 보유세 중 재산세 비중은 2017년까지는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 매년 증가했다. 자, 그게 비중이 경향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구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감소도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운영 전략. 몇 번? 29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시간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형이잖아. 니은을 내가 굳이 해야 될까? 1번, 2번, 4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뭘 판단해서? 디귿을 판단해서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자, 디귿 볼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작다. 이거는 그냥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찾은 얘기거든요. 이걸 하는 거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으니까 니은은 할 필요가 없었네요. 저 같았으면 니은을 판단하는 게 애매했다라고 생각하면 실전에서 그거 가지고 고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걸 찾아서 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니은을 풀어야 된다면 이게 보유세 중 재산세 비중이니까 보유세의 증감률과 재산세의 증감률을 따져야 돼요. 그러면 출제자는 거기서 보유세를 기준으로 잡든 재산세를 기준으로 잡든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중 비교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실전이라면 니은보다는 디귿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재산세 대비 종합부동산세 대비는 가장 큰 연도가 가장 작은 연도의 4배 이상이다. 자, 비율이 n배 녹이자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산세 대비 종합생 부동산세의 비가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것도 찾아야 되죠. 앞에 보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연결시키세요. 그럼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건 얘가 분모죠. 얘가 분자죠.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데 이 배율이 어떨수록 비중이 높아요? 배율이 낮을수록. 배율이 낮다는 건 분자가 100%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요게 제일 배율이 낮죠. 그럼 얘가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러면 배율이 제일 큰 게 비중이 제일 낮겠죠. 누구?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배 먹여놓고 하시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4번 넘어갈게요.